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가 새로운 방향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대의 그 비즈니스에서 생산과 판매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라고 하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핵심이지만 더 핵심은 입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달러를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인데 이런 것들이 다 달러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재화들이고, 그리고 이런 재화들이 있어야지 경제를 기본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확보하는 게 현재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일들인데, 어떤 아이템들이 이런 아이템들일까, 또는 어떠한 방향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분야는 유통, 무역, 물류 분야입니다. 사실 이 유통, 무역, 물류 분야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가 새로운 방향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또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국내 유통이 아니라 국제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유통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 무역은 물론 해외에서 직구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국제 무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본의 종합상사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일본의 종합상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형태로 종합상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상상이 되실 건데, 최근에 워렌 버핏이 몇 년 전에 일본의 종합상사 5개에 어떻게 보면 섹터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상사와 같은 국제무역 또는 국제 유통, 물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을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측면이 훨씬 더 많고, 어떻게 보면 가본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고 사업을 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많지 않은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중요성은 점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들도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고 그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랑 이들 국가들 간에 교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의 유통이나 물류 시스템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많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그런 유통 시스템 또는 물류 시스템, 특히 뭐 냉장, 콜드체인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 부족하고, 또는 상호 국가 간의 연계가 되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딘 편이라서 실제로 이런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무역, 유통, 물류 분야야말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이드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현대의 그 비즈니스에서 생산과 판매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판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이라는 건 이제 과거에 물건이 없을 때는 생산이 너무 중요했는데요. 지금은 물건이 지금 남아도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다 팔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 정보가 필요하고, 소비자 정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유통, 물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만 알면 이제는 어떠한 물건이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 그거를 중국이든 또 인도든 또 동남아시아에 제조해달라 그러면 그걸 못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만든 이유는 생산 물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느 일정 물량을 생산해야지만 주문이 가능한데 그 일정 이상의 물량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조를 못하는 거지, 제조 능력이 없거나 제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조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보다 판매가 훨씬 더 중요하고, 판매를 위해서 소비자 정보가 중요하고, 소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통, 무역, 물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마트가 자사 제품을 만든다든지 다른 유통망들도 자사 제품들을 만드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계속 유지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랑만 비교를 해도 상대적으로 제조의 경쟁력, 특히 원가나 비용의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조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제조를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빨리 없어지는 거지, 제조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확보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나 그런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제조업 내에서도 그런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기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규모가 커지거나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좀 작은 규모의 경제, 우리나라가 사실 작은 규모의 경제로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너무 큰 경제가 많아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사실 러시아든 중국이든 그런 나라들이랑 비교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에 누구에게 팔 수 있는가이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의 글로벌 시대를 통합의 시대라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부터의 시대를 분열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렇게 분열이 심해지는 시대에는 국제무역의 흐름이 파편화되고 분절화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방법 또는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핵심 역량이 됩니다. 과거처럼 시장이 자유롭고 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물류를 만든다는 게 쉬워져요. 근데 지금은 국경을 넘는 것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회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물류를 만들거나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적응력 높은 물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류 비용이 높아서 수출을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거나, 수입을 했을 때라도 굉장히 높은 비용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분야는 이제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분야입니다. 이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야만 된다는 맥락에서 일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무형적 자본을 토대로 한 제품 서비스, 예를 들면 영화, 음악 또는 그런 것들 기반이 된 캐릭터, 스토리, 이미지, 상징 같은 것들을 수출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형적 제품이라고 하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수출의 핵심 품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거쳐야만 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형적 제품만으로는 승부를 보는 건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무형적 자본은 감가상각이 작은데요, 유형적 자본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커서 계속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즉 반도체를 계속 만들려면 반도체 공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에는 조 단위의 돈들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디즈니랜드에 있는 캐릭터들이 100년 전에 만들어진 캐릭터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굿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놀이동산을 만들고, 한 번 만들어진 캐릭터를 계속 쓰는데 사람들은 계속 좋아하는 그런 일들은 감가상각이 작은 무형적 자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한 번 만들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어려운 건 그거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거든요. 집어넣는 과정 또한 매우 힘들겠지만, 한 번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형적 자본을 토대로 하는 것보다 점점 돈을 벌기 쉬워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가 무형적 제품이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아직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겠죠. 유형적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승에 굉장히 취약해지기도 하고, 또는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분야가 중요해지는데, 다행스럽게 현재 한류의 흐름이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건,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응용이거나 문화예술의 응용에 가까운 것이고, 이 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 분야, 즉 문화예술의 기초 분야라고 하면 문학이라든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순수미술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문화예술의 기초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이러한 한류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웹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웹툰 자체의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웹툰 자체의 스토리라는 건 문화적인 배경 또는 문학적인 그런 기초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학적 기초에 시각 미술이 합쳐져 가지고 응용이 되는 것이 웹툰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기초적인 분야가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시각 미술에 대한 분야도 중요해지고, 특히 산업적으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훨씬 더 많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디자인에 대한 교육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교육이 거의 필수로 들어야만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교육이나 또는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분야는 아마 이쯤 되면 모든 분들의 마음에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고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핵심이지만 더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결국 이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승리를 하는데, 안타깝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지 않고,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금방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 대한 투자가 매우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자체로만 보면 지금 있는 LLM 같은 경우에는 범용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성에 집중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SLM이라고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로봇이랑 결합되는 뭐 LAM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용 분야는 너무 큰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만한 기업들이 벌써 이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특화된 분야는 어떻게 보면 먼저 선점하는 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이러한 다양한 세부적인 분야로 진출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인공지능의 핵심은 지능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창업 모델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응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 알고리즘 분야에 대한 공부나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수학, 과학 등을 활용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기는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신뢰와 믿음에 관련된 사업들, 예를 들면 인증, 검증 같은 부분들, 또는 정신건강의 분야들, 또는 후각이나 촉각과 같은 감각 관련된 사업들, 또는 대표적으로 향수가 있겠죠. 이런 분야들이 중요한 분야가 될 텐데, 내수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물류망을 깐다의 한정으로만 생각한다면 좀 한국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좀 친화적인 이미지, 뭐 K-팝 이런 것도 있고 돌고래 같은 나라 이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한국 기업이 뛰어들기에는 좀 유리한 상황일까요? 현재 한국의 이미지가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물류에서도 어느 정도의 장점은 있지만, 사실은 물류라는 게 이미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규모와 어떤 최적의 루트를 찾는 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물류에서는 국가의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좋죠. 근데 실제 물류를 까는 거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돈이니까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물류 시스템을 까느냐, 그리고 그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물류 비용이 작게 드느냐가 핵심인 거지. 그건 이제 사업가의 역량으로. 네, 그거는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웹툰 얘기하셔서 그 웹툰이 이제 문학적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요즘 그냥 제가 소비하는 웹툰 중에는 그렇게 막 세계관이 엄청 크고 막 대작인 것들도 있지만, 또 상당한 웹툰은 그냥 약간 대충 만들고 요즘 병맛이라고 부르는 그런 감성이나 약간 좀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소설 같은 것도 웹소설 이런 게 그냥 이미 플롯이 다 짜여져 있는 게 어떤 건지 알면서도 그냥 그 기다리는 맛, 도파민을 뽑는 그런 맛으로 보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약간 이렇게 그냥 날 것인 채로 그냥 잘 팔리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면 뭐 그런 대로 좋은 것이 아닌가, 꼭 그렇게 기초 투자가 필요한 것일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비 습성은 원래 이런 게 있거든요. 유사한 걸 소비하려고 해요. 하지만 조금씩 변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뇌는 되게 좋아합니다.
반복적으로 소비될 때 똑같은 걸 소비하기는 싫은데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막장 드라마인데 맞아요. 약간씩 변형이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문화적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즉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해야 되고 그 나라의 스토리를 연구해야 되고 그 나라의 상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문학적 소양이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류가 퍼지고 있는 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좀 더 좋아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대다수일 거냐?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를 만족시키려면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스토리를 차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걸 웹툰에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더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그렇죠. 그 나라의 진출의 시장을 넓히려면. 그리고 너무 단순한 거는 또 비슷한 것도 많으니까 경쟁도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뭐 당연히 소비가 되겠죠. 소비가 되겠지만 주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문화는 지금 주주 문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키마우스를 소비하고 우리나라에서 소비한 캐릭터들이 보면 다 미국의 문화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거의 그냥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저의 문화인 것처럼 자라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이언맨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영호 히어로도 마찬가지고 거기 홍길동이 나오거나 이순신이 나오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공부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 문화권을 뚫어야 되니까. 아기상어 화이팅. 맞아요. 그런 핑크퐁 거는 화이팅.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냥 하나가 잘 떴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공 확률 높게 가져갈 수 있어야지만 산업이 되고 시장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니까요. 아, 네네네.